차기호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75번째 시간이 오늘은 충돌 문제 또 가져왔습니다. 충돌 문제 네 번째 문제로 완전 비탄성 충돌인데 문제가 이렇게 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막대기가 길이가 L인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질량이 M입니다. 근데 여기서 총을 쏴가지고 탄환이 요 가운데 맨 가운데 질량 중심에 맞아서 거기에 박힙니다. 박히면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박힌 직후 이 막대기가 요 회전축 주위로 회전하는 각속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충돌해가지고 두 물체가 결합하는 것이 완전 비탄성 충돌인데 그때는 운동에너지가 최대로 손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충돌 중에 손실된 운동에너지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총알이 박히면 이게 올라갔다가 웬만하면 다시 내려오겠죠. 근데 점점 더 빨리 이 충돌을 하면 여기 한 바퀴 삥 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려면 그때 이 총알의 최소 속력은 얼마겠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쉬운 문제일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몇 가지 또 공부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충돌을 우리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보존되는 양의 선운동량도 있었고 운동에너지도 있었죠. 그런데 탄성과 비탄성 충돌은 운동에너지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충돌을 하는데 충돌 전에 속도가 있고 충돌 후에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은 두 개의 운동량의 합이고 충돌 후에 운동량은 두 개의 또 운동량의 합, 이 선운동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에서 선운동량은 다 보존이 되죠. 사실은 각 운동량도 다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탄성 충돌에서는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보존이 안 되느냐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를 텐데 운동에너지가 최대한 손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최대로 많이 운동에너지가 손실된다고 해서 운동에너지, 충돌 전에 운동에너지가 전부 다 없어질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충돌 후에도 그 선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움직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움직여야지 되니까 운동에너지가 0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 운동에너지가 최대로 손실이 되느냐면 이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도 선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데 운동에너지가 최대로 손실될 때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그건 두 물체가 결합돼서 같이 움직일 때 이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을 병진 운동에서의 충돌과 회전 운동에서의 충돌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병진 운동의 충돌에서는 선운동량이 보존되고 회전 운동의 충돌에서는 이제 각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그때 완전 비탄성 충돌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이 M1과 M2고 충돌 전 속도가 V1과 V2라고 하고 이제 충돌 후에 결합해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결합해서 같이 움직이면 속도 하나면 되겠죠. 그런다고 했을 때 선운동량의 보존은 M1, V1 더하기 M2, V2가 충돌 전에 선운동량이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속도가 같으니까 M1 더하기 M2 곱하기 V가 이제 충돌 후에 선운동량이고 두 개가 같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 운동에너지는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에너지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손실은 나중 충돌 후의 운동에너지는 질량이 M1 더하기 M2인데 속도가 이제 충돌 후 속도 V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M1 더하기 M2 곱하기 V제곱 한 게 충돌 후의 운동에너지겠고 이제 충돌 전의 운동에너지 두 물체 각각의 운동에너지를 뺀 거 이게 바로 손실이겠죠. 이제 충돌 후의 운동에너지가 더 작겠습니다. 회전 운동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질량 대신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관성 모먼트를 생각하죠. 속도 대신에 회전 운동에서는 각속도를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선운동량 보존 대신에 뭘 생각합니까? 충돌 후에 두 물체가 이제 결합해서 같이 움직이면 각속도 하나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각운동량 보존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1 더하기 I2의 오메가 제곱. 여기 M 대신에 관성 모먼트, V 대신에 오메가 쓴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에서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를 뺀 거. 이게 이제 회전 운동에서의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에 손실된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성 모먼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질점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각각 질점 하나하나의 관성 모먼트, 이 질점들의 사이의 거리가 안 변하는 이런 물체라고 한다면 M1, M2, M3의 관성 모먼트를 따로따로 구해서 이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M1에다가 R1 제곱, M2에다가 R2 제곱, M3에다가 R3 제곱을 곱해가지고 이제 다 더하면 될 텐데, R1, R2, R3가 무엇입니까? 이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회전축의 그 수직으로 내려간 선의 거리죠. 그래서 R1, R2, R3는 이렇게 회전축에 대해서 그것의 회전축에 대해서 거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3개일 때는 이랬다면 더 많이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MI, RI 제곱해서 I에 대해서 더하면 될 텐데, 이 RI가 그 I번째 질점에서 회전축까지 내려간 수선을 내려간 거리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된 물체의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계산하냐? 연속된 물체도 우리 보통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짜게 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질점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원점에서부터 어떤 질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그 R 요 점에서의 밀도가 로면 로 dV가 그 점에서의 질량 dm이죠. 그랬을 때 우리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이 dm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요 회전축까지의 거리 요걸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h제곱 dm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리고 h제곱에다가 dm은 로 r dv, 이 r은 이제 여기 위치 벡터니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거리는 반드시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을 dm에다 곱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잊지 않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막대의 이 관성 모먼트가 주어졌는데, 무엇에 대한 관성 모먼트가 주어졌냐면 막대의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먼트가 주어졌습니다. 막대의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먼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막대에서 주어졌는데, 실제 회전축은 막대의 한쪽 끝이죠. 이때 이제 그러면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먼트에서 다른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를 구할 때 무엇을 이용하면 좋으냐면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평행축 정리는 두 개의 평행한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를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A라는 점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가 IA고,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가 ICM이라면, 근데 두 회전축은 서로 평행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IA는 ICM에다가 총 질량에다가 H인데, H는 두 회전축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행축 정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질량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를 우리가 이제 관성 모먼트가 있고, 어떤 다른 점 A를 지나가는 회전축인데 이 ICM 이때의 회전축과 평행인 이런 다른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가 있다면, 관성 모먼트에 대한 식은 아까 우리가 구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조그만 dm이라고 한다면, 자, 질량 중심에서부터 dm까지의 위치 벡터를 cm을 우리가 원점으로 정하면 좋으니까 그걸 이제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점까지를 r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i를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구해야 될 거냐면 여기 r 빼기 ra 이것으로 이제 전부 다 그 관성 모먼트를 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i를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는 dm에다가 r 빼기 ra의 제곱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제곱한 거를 풀 것 같으면 r제곱 빼기 2r ra 더하기 r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이제 질량 중심의 좌표를 이용하는데, 질량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질점들이 이렇게 있다면 i번째까지의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가 ri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
정의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우리 연속된 물체라고 한다면 질량 중심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게 짜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점까지 DM까지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 총 질량은 요걸 다 MI를 다 더한 것이고, 여기서 총 질량은 로 DV를 다 적분한 거, DM을 다 적분한 거니까 로 DV를 다 적분한 거죠. 그리고 질량 중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RCM은 M분의 1하고 여기다가 RI에다가 MI를 곱해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MI, RI를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총 질량으로 나눈 게 질량 중심 좌표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적분을 하는데 M분의 1하고 DMR 한 것을 적분한 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 이제 DM은 로 DV니까 로 DV하고 R을 적분한 걸 M으로 나눈 게 질량 중심인데, 아까 평행식 정리 유도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평행식 정리 유도할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요 하나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DMR 제곱 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그 두 배의 DMR하고 RA는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RA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RA 제곱도 상수니까 적분은 여기만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 부분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 모먼트죠. 질량 중심에 대한 R을 계산했으니까. 그리고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DM에다 R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거, 요걸 총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 중심이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질량 중심에다 총 질량을 곱한 거와 같죠. 그리고 이제 요 놈은 뭐가 됩니까? 요 놈은 이제 총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CM을 원점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 요걸 바로 0으로 정한다는 거니까 요게 0이 됐습니다. 여기 원점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질량 중심을, 그리고 RA까지, 질량 중심에서 RA까지의 거리를 H라고 하면 이제 요게 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행식 정리가 나옵니다. 저기에는 IA는 ICM하고 두 번째는 0이니까 더하기 MH 제곱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평행식 정리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막대기에서도 막대기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관성 모먼트가 12분의 1 ml 제곱이라고 하면 한쪽 끝을 지나는 관성 모먼트를 바로 이걸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운동량 보존과 가운동량 보존을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우리 그 등속도 운동하는 거 있으면 등속도 운동하는 것에 물체의 가운동량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총알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운동량은 회전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전 운동하지 않고 그냥 등속도 운동하는 건 직선을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가운동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고 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물체가 지금 어떤 직선을 따라서 쭉 일정한 속도로 질량 M자리가 V로 가고 있으면, 그러면 V가 일정한 셈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의 선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면 선운동량은 MV니까 이것도 이제 보존이 되죠. 그러면 요거에 어떤 가운동량은 항상 회전축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어떤 회전축에 대한 가운동량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전축에 대해서 지금 질량 M이 가고 있을 때 거기까지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V까지의 각을 세타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가운동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가운동량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어떤 회전축에 대한 가운동량은 R 크로스 P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P는 MV죠. 그리고 R 크로스 P인데 요 놈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방향은 R 크로스 P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R 크로스 P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가운동량의 방향은. 근데 이 가운동량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 R 크로스 P는 항상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거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거 일정하게 유지된다. 직선 운동을 할 때도 여기 회전축이 있으면 이 가운동량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R 크로스 P니까 벡터 구이니까 요 크기는 RP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근데 P는 MV니까 요건 MVR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 R 사인 세타가 바로 뭐예요? 요 R 사인 세타가 여기가 세타니까 바로 B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MV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B는 바로 뭐예요? 회전축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B는 안 바뀌죠. 다시 말하면 가운동량 크기도 일정하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일정한 빠르기로 등속도 운동하면 가운동량도 보존된다. 가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운동량은 언제 보존됩니까? 선운동량은 언제 보존됩니까? 선운동량은 외력이 0일 때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선운동량이 보존됩니다.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힘 안 받죠. 자, 그러면 가운동량은 언제 보존이 됩니까? 토크가 0일 때죠. 토크는 바로 무엇입니까?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F가 0이니까 토크도 0이겠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토크가 0이고 그래서 가운동량도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이 문제를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탄환이 여기에 중간에 질량 중심에 탁 박혔을 때 박힌 직후에 각속도를 우리 구하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무엇을 이용해야지 되겠습니까? 요거 아까 했으니까 여기서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 막대와 이 탄환의 가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대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운동량이 0입니다. 그러면 무엇의 가운동량만 있어요? 탄환의 가운동량만 있죠. 탄환의 가운동량은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MVB 이렇게 구했죠. MV는 요놈의 질량하고 속력이고 B는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MVB는 2분의 1 MVL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막대의 길이가 L이면 요거 질량 중심까지는 2분의 L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뭘 이용해야 되면 이제 충돌 후 직후를 해야 될 텐데, 충돌 직후에는 이제 I 오메가 ELG 가운동량이죠. 그러면 그걸 구해야 되겠습니다. 총알도 박혀 있으니까 총알과 막대의 관성 모먼트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관성 모먼트만 구하려면 어때요? 이 한쪽 끝 중심의 관성 모먼트를 구해야 되니까 한쪽 끝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막대의 관성 모먼트는 이 질량 중심을 지나는 게 12분의 1 ml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m 곱하기 요거 거리 h의 제곱인데 h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12분의 1 ml 제곱 더하기 4분의 1 ml 제곱 하면 뭐가 되냐면 3분의 1 ml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인 막대의 끝을 중심으로 한 관성 모먼트는 3분의 1 ml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충돌 후 막대와 탄환의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 3분의 1 ml 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요거 관성 모먼트 요거니까 MR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1 ml 제곱을 더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막대의 관성 모먼트가 충돌 후 막대와 탄환의 관성 모먼트는 12분의 7 ml 제곱이 될 테니까 우리 가운동량 보존을 이제 구하는데, 충돌 후 탄환과 막대의 가운동량은 I 오메가, 그래서 12분의 7 ml 제곱 곱하기 오메가 각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동량 보존을 이제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충돌 전 가운동량은 2분의 MVL이고 충돌 후 가운동량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 갖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구하려면 첫 번째 A번째 문제에서 각속도의 크기를 구할 때는 요 두 개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는 하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하고 풀면 ml 제곱은 ml은 지워지고 뭐가 되냐면 여기 보니까 7분의 6 L분의 V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메가를 알았으면 우리 이제 그 운동에너지 손실되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 중에 운동에너지 손실 델타 K라고 한다면 충돌 전 탄환과 막대의 운동에너지는, 막대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탄환의 운동에너지만 있죠. 그래서 2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는 어떻게 되냐? 이제 관성 모먼트가 아까 두 개 탄환이 바뀐 관성 모먼트가 12분의 7 ml 제곱이었죠. 그리고 이제 충돌 후 막대의 각속도도 구해놨습니다. 7L분의 6V 이렇게 구해놨죠. 그러면 탄환이
박힌 충돌 후 탄환이 박힌 막대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I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오메가에다 요거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14분의 3 mv 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 손실되는 것은 어떻게 델타 K는 K 프라임에서 K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의 mv 제곱에서 뭘 뺍니까? 2분의 1 mv 제곱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분의 2 mv 제곱 해가지고 7분의 2 mv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총알의 속도가 얼마 이상이면 이 막대기가 여기서 한 바퀴 돌까? 자, 이건 어떤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역학적 에너지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요? 요 꼭대기에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요 두 부분에서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에서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A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는 뭐밖에 없습니까? 충돌 직후니까 요거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충돌 직후 A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의 회전 운동 에너지니까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아까 여기다 다 대입해서 구해놨었죠. 14분의 3 mv 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V가 미니멈이면 여기서는 거의 각속도가 0으로 여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각속도가 거의 0이 되면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여기는 뭐만 있어야 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야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이 전부에서 EM짜리가 저 꼭대기에 가서 가만히 있으려면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EMGL 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L이니까 높이가 L이니까 EMGL이 포텐셜 에너지겠습니다. 그래서 V가 V 미니멈이라면 최소 속력이라면 요 두 개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두 개 같다는 조건에서부터 요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V 미니멈을 딱 구했더니 3분의 28GL인데 여기 28 나누기 3이죠. 3분의 28GL인데 루트 3분의 28GL인데 루트 28은 2 루트 7이니까 여기 V 미니멈은 2배의 루트 3분의 7GL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충돌 문제, 회전 운동에서의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